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소장 김동명 예비역대리입니다. 오늘은 푸틴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전쟁, 다음 주면은 2주년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 관련해서 총정리하는 그런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관련, 이 주제 관련해서 여태까지 여러 편의 그 영상들을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만든 영상이, 그러니까 작년도 그 8월 달에 그 당시에 그 우크라이나 여름 대공세, 여기에 대한 중간 평가를 했었는데, 그러나 지금에서 이제 5, 6개월이 지났고,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많이 바뀐 것 같다. 이런 그 인상을 받고, 그래서 오늘 이것을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2주년 그 총정리 시간이고, 그래서 오늘은 우선 말씀드릴 그 순서는 먼저 우크라이나가 1991년도 12월 5일 날 이제 그 구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했기 때문에 독립한 다음부터 지금 이번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크라이나 땅에서 어떤 그 주요 정치적인 그런 변혁들이 있어 왔는가 하는 것을 이제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 2년간의 그 전쟁 진행 과정을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작년 여름 그 우크라이나 대공세, 여기에 대한 그 종합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 동안의 그 현 전황, 이 종합 평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양 진영이 앞으로 그 전쟁 대비해서 지금 이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그 진행될 것인가, 이 전망에 대해서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그리고 이 서방의 그 우크라이나 지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 진행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이번 그 확정 가능성,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이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그 확전될 가능성, 그 다음에 이 평화 협상 전망, 여기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그 주요 정책 변화 가운데 하나는, 우선 1994년도에 있었던 그 부다페스트 메모랜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동서냉전 당시에 구소련 그 공화국 가운데 세 개 나라에 이제 소련의 그 핵무기가 배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크라이나고 이제 벨라루스고 카자흐스탄, 이 세 나라에 이제 핵무기가 배비되어 있었는데, 자, 그러니까 구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전부 다 독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세 공화국으로부터 어떻게 이 배비된 핵무기를 다시 거둬들이는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과제였고, 이것을 다룬 그 협정이 바로 이제 부다페스트 메모랜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이제 전부 러시아로 핵무기를 이관할 경우에, 그다음에 이 미국과 영국과 이 러시아는 이 세 나라에 대해서 이제 안전을 책임진다는 것이 이제 부다페스트 메모랜덤이고, 자, 두 번째는 2004년도에 있었던 그 오렌지 레볼루션이다.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친러 성향의 이제 빅터 야누코비치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부정선거를 저지르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 그 얘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민들이 전부 저항을 하면서 시위를 벌였고, 자, 헌재가 여기 대해서 이제 재선거 명령을 내리고, 야, 이에 따라서 재선거 결과 이제 유시첸코 대통령, 이 친서방 지향의 그런 정치인인데, 자, 이 사람이 이제 승리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시는 이 얼굴이 완전히 얼고 있는 이 사람이 그 유시첸코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독극물에 그 주입이 됐었다. 이제 그렇게 흔히 그 소련이나 아니면 그 러시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이와 같이 얼굴을 다 망쳐놨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정책 변화 가운데 하나는 2013년도에 그 있었던 키예프 그 중심 그 오이로 마이단 그 플라츠, 여기에서 이제 주민들의 그 시위가 혁명이 있었다. 그래서 이걸 Revolution of Dignity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건 뭐냐 하면은 아까 저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됐다가 이제 실패한 야누코비치가 그 다음에 이제 재수를 해서 2010년도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 이제 2013년 11월 달에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자, 이 우크라이나가 그 당시 이제 전직 대통령 때부터 EU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 EU와 여러 가지 그 협상을 벌이면서 이제 Association Agreement, 자, EU 협력조약 이거를 좀 맺도록 그렇게 다 했는데 이거를 전부 파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Association Agreement라고 하는 거는 자, EU 그 가입 대상국들이 어떻게 하면은 EU의 그 요구 사항에 부응할 수 있을까? 개혁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차원에서 분야별로 전부 다 앞으로 이제 이런 그 우리가 청사진을 가지고 준비를 하겠다는 그런 그 협정인데 이거를 아예 그냥 파기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내 야누코비치 밑에서는 절대로 EU 회원국이 안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제 러시아의 그 푸틴의 요구 사항에 따른 이제 그런 그 조치인데 자,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주민들이 전부 그 골기를 했습니다. 골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때 이제 무려 100명 가까이가 이제 전부 사망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 야누코비치가 결국은 이제 2월 달에 2월 하순경에 2014년 2월 하순경에 이제 러시아로 망명을 했고 그러면서 이와 같은 생생한 그 당시에 오로마이란 플라츠 이 시위 이것을 이제 그 넷플릭스에 가면은 우리가 윈터 온 파이어 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제 2014년도에 이제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합병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돈바스에서 내전이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2014년도 3월 달에 이제 크림을 합병을 했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이제 돈바스 내전을 회책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러시아 작품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푸틴 입장에서는 옛날에 2008년도에 그 당시에 나토하고 러시아 그 이사회 간에 이제 그 위원회가 열려서 자 부다페스트에서 전부 하는데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나토 진영에서 앞으로 이 우크라이나하고 이 조지아를 이 나토에 편입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만약 너희들이 그럴 경우에 우리는 이 크림을 먹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 당시에 푸틴이 했습니다. 2008년도에. 그러나 이제 부시가 계속 이 두 나라, 이게 조지아하고 이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노력을 기울이자 여기에 이제 자, 봐라. 약속대로 얘기한 대로 하겠다 하면서 이제 크림반도를 전부 그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돈바스 그 내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미국과 독일과 그 프랑스와 그 러시아가 사실은 이 민스크 협정을 이제 맺으면서 평화 협정을 시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미국은 이제 반대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산주의자와 이런 평화 협상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제 그 당시에 그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독일과 그 프랑스의 그 어떤 주도에 따라서 자 러시아와 이 푸틴과 이와 같은 협정을 체결했는데 그러나 지금 와서 이제 되돌이켜 보면은 그 당시에 그 맥케인이 많이 맞았고 그 다음에 이 메켈과 그 다음에 프랑스 대통령 올랑드의 그 주장은 틀렸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또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지금 현재 대통령인 젤렌스키가 2019년도에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젤렌스키는 1978년생이고, 그 다음에 유대계이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는 법학을 전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TV 프로그램 가운데서 이제 역사 선생님 역할을 하는 드라마에 이제 출연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완전히 역사 선생에서 유튜브 스타가 되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그런 그 시나리오를 이제 역할을 했는데 그러나 실제로 2019년도에 이제 대통령이 되고 말았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2년간 전쟁 진행 과정을 간략히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면 자, 이제 아까 얘기대로 제일 먼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2014년부터 시작한다. 그 얘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2021년부터 러시아는 계속 이 우크라이나를 치기 위해서 이제 공을 들여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그 국경에서 대규모 그 병력을 동원해서 훈련을 해왔고, 그리고 2월 24일 날, 2022년 2월 24일 날 푸틴은 약 20만 명을 그 앞세워서 이제 북부, 동부, 남부 이 세 개 축선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다. 그 당시에 그 푸틴은 자, 이것은 전쟁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스페셜 오퍼레이션 특수 작전이다. 그러니까 이 푸틴 눈에 비치는 이 우크라이나는 하나의 나라가 아니고 이 개별 국가 저 민족 국가가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우리 똘마니 그런 그 같은 그 민족의 그 일부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괜히 얘들이 지금 현재 서방의 어떤 이런 분위기에 완전히 젖어서 이와 같은 지금 난동을 피우는데 우리가 좀 교훈을 주겠다. 이런 것이 바로 이번 전쟁의 성격이다 하는 것을 이제 푸틴은 그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공을 했는데 그러나 한 달이 못 가서 한 달 만에 이제 그 북부 전선에서는 전부 다 퇴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 그 전술에 따르면은 자, 지금 현재 동부와 남부가 정작 중요하기 때문에 북부의 그 병력들 전부 빼서 지금 이 동부를 강화하고 남부를 강화하겠다. 이제 그런 그 취지에서 이와 같은 그 철수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남부는 특히 그것도 중요한 것이 이게 이 크림반도를 우리가 이미 먹었기 때문에 이 크림반도와 러시아 내륙 간의 내륙 교통로 이거를 지금 새롭게 그 만들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요 두 개 전선 동부 남부에 이제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2020 여름에 이제 러시아 공세는 완전히 그 돈좌가 되고 그 다음에 2022년 그 8월 말부터 예컨대 10월 달 이 사이에 우크라이나는 그 동부와 남부 전선에서 대반격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 영토로 이제 재탈을 했다.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하르키우주에서 약 한 8,000평방킬로미터 그리고 이 남쪽의 그 헤르손주에서 이 4,500평방킬로미터의 그 빼앗겼던 영토로 이제 재탈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이와 같은 그 청색 부분을 이제 재탈환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푸틴은 2020년 9월 달에 이제 러시아에 이제 총동원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 이 사계주 지금 현재 이 붉은 부분 자, 점령하고 있는 이 부분을 전부 완전히 그 합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부터는 러시아 영토가 돼 버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돈바스 지역의 두 개죠. 그러니까 루안스크하고 도네츠크 그 다음에 이 남쪽에 자포리샤 그리고 헬손 자 이쪽 이것 전부 다 요 네 개 주로 이제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6월 달에 그 우크라이나 대공사를 이제 다시 한번 중간 평가를 해보면은 일단 여름 대공세가 6월 4일부터 10월 말까지 대략 한 4달간 그 진행이 됐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 할 때 최초 이제 세계 축선에서 전부 이제 공격을 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이제 빨간 부분, 자, 이 빨간 부분이 아래 이 빨간 부분이 지금 이 자포리샤 축선이고 그 다음에 초록색 블레다 축선 그리고 노란 게 이제 바흐무 축선인데 그러니까 이 세 개에서 전부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먼저 이 자포리샤 축선을 보면은 먼저 자, 요 오른쪽 여기도 보면은 먼저 턱막 이쪽으로 들어가서 멜리토폴 자 이쪽으로 전부 공격하는 그와 같은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 블레다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서 출발해서 도네츠크 그 남서쪽으로 해서 나중에는 이제 마리우폴 자 여기 마리우폴 이쪽까지 이제 가는 마리우폴 이쪽까지 가는 그와 같은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바흐무 축선 노란 거 자 이쪽은 이제 저 동쪽으로 향하는 이와 같은 그 세계 축선에서 이제 공세를 폈는데
그러나 우크라이나 그 초기 작전은 완전히 실패했다. 이렇게 전부 그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방어선을 그 돌파하는데 실패했다. 그러니까 지난 6개월 이상 러시아는 약 한 1000km의 그 방어선에다가 이제 계속 견고한 그 진지를 전부 이제 그 구축을 해 놓은 상태고, 그 앞에 여러 개 그 방어망들을 이제 방어선들을 전부 설치해 놓은 상태고, 자, 이거를 돌파하는데 이제 실패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그 이제 자포리샤 축성 같은 경우에 이 크림반도 탈취를 위해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가 2개 내지 3개의 여단을 여기 직접 투입을 했습니다. 6월 초에. 대략 한 500에서 700여 대 그 기계와 전자장갑차를 앞세웠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서방으로부터 배웠던 그런 그 교육에 입각해서 예컨대 이제 서방 장비로 전부 무장을 해서, 자, 이와 같이 이제 흉내를 내봤는데 전혀 이것이 통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공세 시작 2주 만에 무려 20%의 그 장비 손실을 경험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전투력의 약 30% 손실을 가져왔다. 완전히 초장 그 2주 만에 이처럼 그 처참하게 우크라이나 군이 깨졌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 독일이 그 레오파드 전차 14대를 줬는데 이때 무려 3대가 망가졌고, 그 다음에 브래들리 미 장갑차 109가인데 16대가 전부 날아갔습니다. 이때. 이것도 전부 다 수분 내에 망가졌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선, 2선, 3선으로 이제 전부 러시아가 이렇게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계속 뭐 대전차 장애물이나 지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묻어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주 우여곡절 끝에 그 만약 저 손실을 감수하고 1선을 통과해서 자 2선으로 지하하는 과정에서 그때 이제 또 러시아군의 집중적인 포격을 받고 이러면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와 같은 그 전차 장갑차들이 완전히 돈자되어 있는 폐쇄된 차 완전히 그 망가진 채로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2022년 9월 11일 그때는 완전히 파죽지세로 전부해서 엄청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8,000평방킬로미터 4,500평방킬로미터 남쪽에서 이와 같이 전부 영토들을 제압 탈환했는데 도대체 이것이 지금 뭐 하는 결과인가? 훨씬 그때보다 더 좋은 장비와 그 다음에 또 많은 훈련과 이런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너무나 그 성과가 미흡하다. 그래서 완전히 작전이 실패했다. 이렇게 전부 이제 내부적으로 그런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나온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이제 전술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야, 이게 대규모 무슨 뭐 부대 이동 이런 것들은 이제 될 일이 아니고 대신 부대를 아주 잘게 썰어서 그야말로 그 벌침 놓듯이 비는 슈티 해가지고 이제 소수 단위로 전부 병력들을 재편정하고 이제 완전 슬림 저 사이즈로 만들어서 이제 그 부분 그 침투 공격을 하는 막 그와 같은 형태로 전부 바꿔서 내내 지금 현재 여름 그 대공세 내내 이와 같은 전술을 일관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영토 재탈환 이런 것들은 영 그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작년 11월부터는 지금 현재 전세가 완전히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제 전부 수세로 몰리고 그 다음에 이 공세권을 쥐고 있는 것이 러시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우크라이나 대공세를 이렇게 이제 4달 동안 싸우는 걸 이렇게 지켜보면서 군사 전문가들이 지금 평가하는 거는 자, 우크라이나는 지금 이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지금 전쟁하기. 그러면서 대공세 작전 이거 실패 이건 필연적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은 이 자국의 어떤 이런 국방력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력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쌓은 그런 나라가 아니고 대단히 그 어설픈 나라였는데 갑자기 지금 전쟁을 맞게 되고 자 여기에서 서방 진영에서 각종 무기를 지금 지원하게 되고 자 이런 무기로 뭐 싸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서방에 의존하면서 무기체계나 탄약이나 이런 거를 지금 의존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싸움이 될 일이 아니다.
더더군다나 세계 제2의 군사강국 그 러시아를 상대로 싸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만천하에 지금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대공세 작전. 여태까지 제가 여러 편의 영상을 준비하면서 그나마 그래도 선전하는 우크라이나를 그 응원한다는 기분으로 계속 그 선전 소식을 전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완전히 객관적으로 나타난 이 우크라이나 군의 한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대로 지금 무기나 장비 이런 것들이 절대 부족한 상태고, 무기 체계 통합 운영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서방의 그 진영의 무기나 이 탄약 지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러시아하고 싸우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미흡하다 이렇게 돼 있고, 그나마 또 준다고 했는데 제때 들어오지도 않고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자 서양 이 서방 진영에서 배운 뭐 그런 군사 교리나 이런 작전 기술이나 뭐 여기 쟤는 맞춰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이건 도대체가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이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약 한 20% 전체 국도 약 한 20%를 지금 현재 탈취를 당하고 있는데 자 이것을 실질을 그 회복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을 것 같다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현재 지배적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러시아의 그 소모전 유도 전략이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계속 뭐 갈 때까지 가보자. 지금 현재 러시아도 엄청난 지금 현재 이거 병력들을 전부 잃고 예컨대 지금 이제 지난번 그 뭐 12월 달에 영국 그 정부 따르면은 약 15만 명의 러시아 병사들이 사망했다고 하고 또 이 우크라이나 평가에 따르면 25만 명 가까이가 사망했다고 하고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 내놓는 그런 인명 손실 피해 관련해서는 이제 작년 7월 20뭐 며칠로 완전 끝입니다. 그 이유는 계속 이제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자 이와 같은 엄청나게 이제 전차는 3분의 2 가까이가 전부 날아갔다고 하고 자, 이처럼 러시아 측에서도 엄청난 그 피해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모든 것들을 지금 국내에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소모전으로 가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1000km 이 방어선에다 전부 진지를 고착화 시켜놓고 계속 이제 포병 때리고 드론 때리고 미사일 때리고 이러면서 계속 그때까지 계속 시간 끌면서 가보자. 이런 얘기죠. 여기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이제 그 체력적인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을 완전히 노출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면서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이제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고 드론도 막강하고 그다음 방사포나 미사일 전력 이런 것들이 절대 우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우크라이나는 이런 점에서 절대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1선, 2선, 3선 이와 같은 그 방어선을 구축해 놓고 각종 그 용치나 무슨 뭐 이런 대전차 장애물을 구비해 놓고 자 이러면서 계속 하는데 설사 1선이 뚫리더라도 개활지에서 이제 다가오는 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제 집중 공격을 하고 이게 전부 괴멸시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컨대 이제 엘라스티쇼페타이딩 전술이다. 그러니까 전략적, 탄력적인 그런 그 방어 전술을 지금 사용했는데 이것이 성공했다. 이제 그렇게,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삼선 방어선을 유연하게 운영을 하면서 설사 일선에서 후퇴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진격할 경우에 러시아군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이와 같은 상황을 지금까지 보여줬다. 지금 이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자 종합적으로 지금 현 전황을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먼저 대선을 앞두고 이제 도네츠크를 완전히 지금 장악하려고 그런다. 지금 현재 러시아 2020 작년 10월 중순부터 러시아가 이제 대반격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러시아가 이제 중점을 두는 거는, 자, 도네츠크 이쪽은 이제 약 한 40%가 아직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4개 주를 전부 합병을 했다고 했는데,
자, 루안스크는 완전히 100% 먹었고, 그 다음에 이 도네츠크에서 완전히 지금 현재 60%밖에 못 먹었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것이 이제 도네츠크다. 도네츠크하고, 도네츠크의 그 40%다. 그렇기 때문에 도네츠크 그 북쪽에 있는 아우디우카, 여기에 대해서 대공세를 작년 10월 달부터 이제 그 계속 그 공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 12월 달까지 이미 완전히 파괴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도 지금 현재 계속 여기에 대해서 때리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도네츠크의 그 바흐무트 여기에 대해서 자, 집중 공격 중이다. 그러니까 이 바흐무트는 완전히 그 2022년부터 지금 여기서 공을 들여왔는데, 그러나 계속 1년 가까이 지리하게 제 전쟁을 여기서 끌다가 작년 5월 달에 죽은 그 프리고진이 이끌었던 와그너 그룹이 이 바흐무트를 탈취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정규군한테 냉기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계속 여름 대공세를 맞아서 우크라이나한테 다시 일부를 뺏기고,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재탈환을 위해서 지금 현재 바흐무트에서 이제 집중 공격을 하는데, 주로 드론과 이 포격 이런 것들로 지금 현재 지속하고 있다. 그렇게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작년 11월 이래로 지금 현재 러시아는 이 하르키우주 여기다 집중 이제 포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쿠판스크 이쪽 지역을 지금 현재 점령하기 위해서 리만하고 쿠판스크 이 일대 약 한 10만 명을 작년 8월 달부터 풀어놨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요 지도에서 보시는 요 청색 계통 이거는 예전에 1차 러시아가 공격을 해서 탈취를 했는데, 그러나 작년 재작년 9월 달에 자, 이것을 전부 뺏겼습니다. 뺏겼는데 다시 이제 또 이거를 재탈환하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가 여기다 이제 공을 들이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러면서 이 드론으로 주로 때린다. 이 드론 위력이 대단하다. 특히 이 드론이 이 가성비가 뛰어나다. 그러니까 드론 한 대 이거 만드는데 뭐 대 수천 유로면 되는데, 그러나 이 수백만 유로에 달하는 이 화포, 이거하고 성능도 비슷하고, 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가성비가 뛰어나냐, 이 말이죠. 자, 이게 그러면서 또 이 북한이 지금 현재 작년 그 가을에 러시아한테 이제 탄약, 대전차, 미사일, 화포, 이런 것들을 전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자, 이에 힘입어서 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전부 다 이제 다 소진을 하고 손 털고 있는 이 마당에 지금 현재 북한이 탄약이 들어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냥 마구 때린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분위기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 2월 달에 현 정세를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자, 맨 좌측 지도부터 보면은 이거는 작년도 8월 달에 그 모습인데, 자, 맨 좌측 이 지도를 보면은 먼저 이 청색 계통, 자, 여름 이제 대공세 시작했기 때문에, 자, 우크라이나가 이쪽에서 이제 자포리시아 축선, 그다음 불레다 축선, 바흐무트 축선 여기 지금 공격하는 게 보이고, 반면에 이제 오른쪽 이 빨간 선이 러시아인데, 이 러시아는 이제 그 아까 얘기한 하르키우주 이쪽을 지금 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아까 빼앗긴 다시 재탈환하려고 지금 치고 있다. 쿠판스크나 리만 이쪽에 약한 10만 명을 풀어놓고 이쪽에다. 자, 이런 게 이제 작년 8월 달 그 사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좌측에서 두 번째 이 지도를 보면은, 자, 여기에서는 이제 10월 달 이제 두 달 지나서 보면은, 자, 이 상대적으로 이제 주로 이 동부전선, 주로 이 바흐무트 이쪽에, 바흐무트 이쪽 전선에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약간의 이제 그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그 졸레다 축선에서. 자, 이게 이제 톡막하고 이제 멜리토폴로 지나가는데 이제 약간 했는데, 그러나 여기서 끝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11월 달 보면은 이미 다 빨갛습니다. 전부 다 이때부터는 승기를 누가 잡았냐면 이제 러시아가 잡았습니다. 러시아가 잡고 계속 이제 밀어붙이는 그런 형국이고, 아직도 이 헤르손주에서는 예컨대 이제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약간 이제 공격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승기는 이 러시아가 잡고 있다 이렇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이거는 이제 2월 24일 날 전황인데, 2월 24일 전황인데 지금 현재 좌측에 이 우크라이나군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포탄도 떨어져 무기 체계도 지금 받쳐주질 않아 해가지고 전부 손 털고 지금 현재 구경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반면에 이 러시아군은 계속 이제 지금 현재 또 밀어붙이고 있다. 그래서 저 노란 이런 이런 것들은 전부 지금 대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러시아가 밀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정세는 러시아가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방정이 이제 실패한 다음에 지금 현재 전전선에서 러시아가 이제 선전하고 공세를 피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방어로 전환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는 이제 절대적으로 일단 하여튼 이 무기나 탄약 분야에서 절대 우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북한으로부터 100만 발의 포탄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무슨 뭐 질 이런 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 양이 지금 승부를 결정짓는다. 이 소모전에서는. 이 때문에 이제 러시아가 지금 이제 우세 국면을 이어가고 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아까 얘기대로 이제 지난 여름에 전부 다 써버렸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서방에서 자꾸 준다 하는데 지금 제대로 이제 약속도 안 지키고, 또 들어오는 약속된 양도 지금 현재 뭐 30%밖에 안 들어왔다 그 얘기. 그러니까 100만 발 준다고 EU에서 약속해 놓고 2024년 올 초까지 30만 발밖에 안 들어왔다. 그래서 전쟁 수행하는데 이제 차질을 이제 겪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플라디미르 푸틴하고 지금 요 사진에 보는 사람이 이제 투커 칼슨이라고 하는 옛날에 작년 연말까지 폭스 투나잇 이제 진행했던 이제 언론인인데, 이 사람이 2월 9일 날 이제 이 푸틴하고 지금 대담을 가졌습니다. 약 한 2시간짜리 인터뷰를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푸틴은 완전히 신이 나서 2시간 내내 뭐라고 지금 현재 얘기를 떠드냐 하면은,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군사적으로 우크라이나한테 안 된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는 우리 자국의 이익을 완전히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 끝까지 나는 지금 현재 싸운다. 우리는. 자, 그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번 전쟁은 이제 우크라이나 여기에 이제 국한을 하지, 우리가 무슨 옆에 인접국들, 근데 라트비아나 무슨 폴란드나 뭐 이런 데까지 넘보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담 관련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자, 타이틀을 뭐라고 뽑냐 하면은, 푸틴이 이제 평화 휴전 제의를 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그게 사실인가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 2시간 동안 진행된 이 인터뷰 핵심 내용을 이제 간략히 그냥 몇 가지만 줄여서 얘기를 하면은, 무슨 이 푸틴은 평화 협상 무슨 휴전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하는 겁니다. 전혀 관심이 없고, 먼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야, 서방 너들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무기 공급 이거를 중단을 해야 전쟁이 빨리 끝난다. 그 얘기.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더러 서방더러 야, 너들 우크라이나에서 더 이상 무기 지원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대충 손봐가지고 지금 이거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는데, 너들이 자꾸 갖다 주고 포탄 갖다 주고 뭐 드론 갖다 주니까 지금 이게 지직거려서 어느새 2년이 됐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 푸틴이 강조하는 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휴전이 아니고 서방 진영은 무기 공급하지 말아라. 이게 방점을 찍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완전히 역사 교육을 투커 칼슨 앞에다 두고 역사 교육을 무려 30분간을 했다. 역사 교육을. 그러니까 이 푸틴이 늘어놓는 그 역사 교육은 뭐냐면 중세 키예프 루스 얘기를 한 거예요.
키예프 루스는 이제 800, 그 당시에 800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동슬라브족, 자, 여기 맺혀진 뭐, 예컨대 이 저 스칸디나비아 반도하고 콘스탄티노플 그 사이에 무역로 사이에 있었던 그 대규모 큰 제국이었는데 여기에 어떤 나라가 들어가냐 하면 이제 자, 이제 러시아도 들어가고 우크라이나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벨라루스 이 세 나라가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푸틴이 이 말을 하는 의도는 야, 이 우크라이나 이것도 우리하고 같은 민족이다. 민족 국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당시 봐라 얘기를 하면서 1654년도 그 당시에 이제 보단 크멜니츠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코사크족인데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얘가 지금 그 당시에 러시아 차르 알렉세이 미하일로비치한테 와가지고 무릎 꿇고 와서 간청을 했다. 이 서한을 보내면서 제발 우리를 좀 영토 이제 보국으로 좀 만들어 달라. 우리를 좀 보호해 달라. 제발 우리가 우리의 그 보국이 돼 달라. 이런 그 간청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꼬맹이 우리 러시아 사람들을 좀 지켜달라. 그런 간청을 했다는 거를 이제 푸틴이 이제 카르슨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4년도 1월 18일 날 그 당시에 페레슬랍 그 협정을 맺었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충성맹세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폴란드하고 리투아니아 뭐 이쪽하고 왕조하고 이제 그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 제발 우리 좀 보호해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 대신에 좀 싸워달라. 우리 대신 우리 영토 너희들한테 바친다. 이제 드네프로강 이 동쪽 이쪽에 그러면서 이제 전부 러시아 너희들한테 편입시킬 테니까 이 얘기를 강조를 하면서 자 지금 현재 이게 그래서 내가 전쟁이란 표현을 안 쓰고 그래서 내가 스페셜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역사에 우리가 충실해야 된다. 이 얘기를 무려 30분간을 이제 이 사람 앞에서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또 얘기는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 미국은 우리의 적이 아니고 소통 채널이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미국 너하고 나하고 지금 만나야 된다. 이제 바이든하고 나하고 예컨대 이제 트럼프하고 나하고 만나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서방에다가 전부 이제 그 푸틴은 전부 알렸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 전화 보면은 자 이제 이 내부적으로 우크라이나 내부적으로는 이제 대대적인 그런 인사들이 대부분 많이 바뀌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사진에 보는 젤렌스키 앞에 있는 사람의 시르스키인데 시르스키 올렉산더 시르스키라고 이제 군 총사령관이죠. 이 총사령관이 이제 잘루시니를 대신해서 이제 바뀌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동부전선을 최근에 순시를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완전 상황을 보고 완전히 이제 복잡해졌다. 아주 지극히 복잡하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방장관 루스템 우메로프하고 같이 동부전선을 시찰했는데, 예컨대 아우디오카하고 쿠판스크 여기를 전부 갔는데, 그러면서 여기 아우디오카는 지금 이제 격렬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거의 대부분을 다 러시아가 먹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는 자 군총사령관 최고사령관 얘기는 지금 현재 이 러시아군이 우리 우크라이나를 이제 완전히 침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못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진지를 지금 장악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막으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서 현 전쟁 양상은 지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지금 우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지금 전쟁 양상은 진지전이다. 그 다음 포병 미사일전이다. 그 다음 드론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km의 그 진지를 구축해 놓고 여기서 포 쏘고 드론 쏘고 미사일 쏜다. 이제 그 상황이 지금 연속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대규모 무슨 뭐 전차 장갑차를 앞세우고 자 공격 앞으로 돌파 작전을 뭐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일체 없고 계속 그냥 하염없이 자 북한에서 포 갖다 주니까 포탄 갖다 주니까 그냥 뭐 맞든 안 맞든 그냥 막 때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자, 그와 같은 그 전쟁 양상이고, 그 주요 전장터는 바흐무트,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안드리우카 이제 남부 지역, 그 다음에 하키우 북동부 지역, 그 쿠판스크 이쪽에. 자,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우크라이나도 이쪽 지역에 이제 병력을 좀 증강 중이고, 그래서 현 전쟁의 그 성격을 보면 아까대로 이제 완전히 소모전이다. 계속 포탄만 날리고 계속 미사일만 날리고 드론만 날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소모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핵심적인 관건은 전쟁 물자다. 핵심적인 관건은 이제 병력 충원 문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절실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이제 무기 체계의 어떤 질이나 이런 것보다는 양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군이 어려움을 겪고 있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 얘기는, 자, 전문가들 얘기는, 자, 서방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여태까지 많은 질 좋은 무기들을 이렇게 줬는데, 그러나 실제로 이 소모전 상황에서 이렇게 보니까, 자, 이거는 무슨 완전히 이거는 저 퀄리테이트가 아니고 퀀티테이트가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이 중요하다. 질보다 양이 중요하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이제 양 진영이 앞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이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가? 지금 소모전 상황에서 끊임없이 이제 진치전하면서 소모전 상황에서 지금 이제 앞으로 전쟁에 대비해서 이 두 진영은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측에서 보면은, 자, 이제 이번 그 2023년도 이 전쟁 수행 우리의 대공세는 완전히 실패였다. 자, 이와 같은 자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2024년 현 정황은 이제 우크라이나한테는 절대로 불리하다.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이 서방 진영, 나토 진영에서는 뭔가 새로운 그리고 보다 더 현실적인 그런 그 전략이 필요하다. 이번 2024년 전쟁 수행을 위해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쏟아내고 있고, 그러니까 보다 더 현실적이다. 그런 얘기는 아까 얘기대로 무슨 이 서방 나토식의 그 군사작전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좀 더 이와 같은 그 진치지를 하는 상황에서, 진치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우리가 수단을 강구를 해야 될 건가,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새로운 국방 전략, 그리고 병력 충원, 무기 체계 개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쪽 그 방카나 요새 진지 이런 것들도 이제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하면서 방어에 이제 치중하고 있는 그런 그 얘기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그 다음에 2024년도 전쟁 수행에서 목표의 제1우선 순위는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볼 때 크림반도에 이제 집중하는 거다.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크림반도가 여태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그 공격 시발점이 되고 있고, 모든 드론도 여기서 뜨고 미사일도 여기서 뜨고 그런 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또 푸틴 입장에서는 얘기는 오늘 크림 우크라이나 피 푸틴 크와지 벨로스,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만약에 크림 없는 그 우크라이나, 이건 전혀 그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형태로 러시아가 이거를 완전 장악하는 것, 통제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해해야 되고, 그러니까 2022년도 그 10월 달에 근데 이 캐치대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크림반도와 러시아 내륙 간에 연결되는 이 캐치 브리크, 이 다리, 이거를 폭발시켰는데,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은 그 작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크림반도하고 연결되는 모든 통로,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그런 그 군사작전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제 드론으로 계속
그 크림반도 그 세바스토폴 해군 기지를 공격했고 그다음에 크림반도의 그 비행장들을 그 포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서 저 흑해함도 약 한 20%가 전력을 지금 손실을 입었는데 그러면서 전부 다 노보로시스크 이쪽 그 내륙 지방 저쪽 내륙 그 항만으로 전부 다 이동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순양함, 잠수함, 세척, 상륙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노보로시스크 그 러시아 내륙 그 항만으로 항구로 전부 이동을 시켰다. 그 다음에 이 젤렌스키 지금 현재 안고 있는 그 우려사항 중에 하나는 자, 이제 서방으로부터 이 무기 지원이 속속 답질해야 되는데 갈수록 지금 지체되고 그다음에 양도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그러면서 이게 전쟁이 2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완전히 이게 타성에 빠진 거 아닌가 이와 같은 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3년도에 그 젤렌스키는 그 이제 그 국내적으로 전부 평가되기가 완전히 2022년도하고 완전히 이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전부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 패배 이거 저 완전히 인정하기 싫고 그러나 주변에서는 우리가 못 이긴다. 탈취 못한다. 이렇던 실제 영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절대로 이 그 젤렌스키는 들으려고도 안 한다. 그다음에 평화협상에 대해서 무슨 얘기 나오면 완전히 이건 타부 테마 일체 말도 못 꺼내게 하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주변에서는 이번 전쟁 어렵겠다 이런 얘기들이 솔솔 이제 새 나오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뭐 전 나토 이제 그 사무총장 그다음에 라스무슨 이 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그 덴마크 출신의 이 사람이 그 사무총장을 했는데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야 지금까지 빼앗긴 그 점령 이 영토 말발굽 형제 동남부 이 영토 이거는 그냥 그대로 러시아한테 주고 그리고 지금 현 상태에서 예컨대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어떨까? 뭐 이와 같은 제의를 했는데 자 여기 대해서 이제 젤렌스키는 완전히 거부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완전히 제대로 된 최고의 어떤 이런 이 안보 그렇게 저 보장은 안보 보장 이런 거는 완전히 우리나라 전체가 전부 다 전체로서 나토에 가입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제 이거를 놔두고 우리만 이제 남아 있는 땅만 가입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런 지하에 지금 젤렌스키는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는 또 지금 단행하고 있는 것이 이제 앞으로 이 우크라이나 군의 그 기술군이 돼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군 지도부를 이제 전면 개편을 했다.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여태까지 2년간 이제 전쟁을 지휘해왔던 잘루시니가 이제 좌측에 있는 이 사람, 잘루시니가 이 사람이 이제, 오른쪽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제 시르스키 이 사람으로 바뀌었다. 2월 11일 날. 이 시르스키는 1965년생이고, 모스크바 그 군 지휘 그 최고 군사 학교를 이제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포병단, 그 다음에 이 돈바스 그 2015년도 돈바스에서 우크라이나 편에서 이제 전쟁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하르키우 영토 재탈환할 때 2022년 그 9월 달에 재탈환할 때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특이한 거는 자 이제 과학기술군으로 계속 변모해야 된다. 드론이 대단히 중요하다. 뭐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제 과학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그 간부들이 지도부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젤렌스키의 컨셉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대해서 이제 아까 그 시르스키 총 최고 사령관 요 밑에 이제 부사령관을 2명 임명했는데, 그 사람들 계급이 뭐냐면 전부 대령입니다. 대령 2명을 이제 부사령관으로 임명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대령 같은 거 이제 드론을 잘 다루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령은 예컨대 이제 전부 그 기술, 그 어떤 이제 군 관련해서 전투 체계 관련해서 그 기술적인 그 핵심 부품 만들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아주 전문가,
이런 두 명의 대령을 이제 그 부사령관으로 임명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 밑에 나온 얘기 뭐냐면 완전히 이 일련의 이제 그 장군들이 쭉 있는데 이 계급이 낮은 대령 두 명을 직속 상관으로 모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두 명 대령 둘이 이제 장군들을 그 거느리면서 이제 무슨 뭐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뭐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사진에 본 사람은 이제 파블리욱, 이 사람은 제1차관을 지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지상군 그 사령관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자, 이제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병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45만에서 약 한 50만 명을 충원하겠다. 자, 이것을 지금 의회에서 검토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무기 탄약이 부족해 자꾸 이 서방에 기대는 거 이것만으로 불충분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전부 준비하라. 이제 이런 지시를 내려놓고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드론 그 군을 창설을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드론 러시아의 그 드론 떼 완전히 무더기를 날라오는 그런 드론 떼에 대비해서 이제 그 방어 수단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공격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드론 공격기 이 사진에서는 이건데 바로 이 비버라고 하는데, 이 블랙박스 프로젝트에서 의해서 생산된 이 비버가 드디어 이제 그 완전히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작년 11월 달에, 자, 이거는 이제 완전히 800km 날아가는 공격형 무인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것이 이제 크림반도로 날아갈 거고, 앞으로 이제 여태까지 잃었던 우리 실지 영토 위로 날아갈 거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러시아 본토로도 날아간다. 이 800km까지.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어떤 이런 미사일 기지나 아니면은 이 어떤 이런 이 보급 창고나 이런데 이제 전부 다 공격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전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전쟁 대비해서 어떤 지금 동향을 보이고 있냐 하면은, 자, 아까 얘기대로 이제 푸틴은 전쟁 발발 이래로 2년 만에 최고 지금 현재 기분이 제일 좋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번 전쟁은 우리가 이긴다. 소모전에서 이제 완전히 저쪽은 이제 여러모로 좀 모든 것들이 다 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alles für den Sieg 해서 자,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뭐 승리를 위해서 모든 걸 지금 불사하겠다 얘기를 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 네오나치스무스, 신네오나치 이거를 지금 대항하기 위한 아주 그런 성스러운 하일리그 게레히터 캄, 완전히 정의로운 그런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국방비를 지금 3,767억 유로를 책정을 했는데, 이거는 전 국가 예산의 30%에 달한다.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무려 70%를 증액한 금액이다. 참고적으로 독일의 국방비가 518억 유로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무려 독일보다 7배나 많은 그런 국방비를 지금 2024년도 러시아는 책정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병력도 150만 명을 이제 증원할 그런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금 현재 30만을 증가해가지고 러시아군은 지금 현재 132만 명에 달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24년도 1개 군단을 증설한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 국방부 산하에 이제 그 예전에 그 프리고진의 와그너 그룹 같은 그런 용병, 이 레두트를 지금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여성을 충원한다. 이제 그래 여성들 많이 충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들은 주로 이 드론을 조작하고, 그 다음에 이 저격수, 뭐 이런 용도로 이제 활용을 하려고 그러고, 6개월간 계약을 거친 다음에 뭐 연장도 가능하고, 그래서 월 2,200유로를 주고, 부상 시에 3만 유로, 그리고 만약 사망 시에는 유족들한테 5만 유로를 준다. 이런 그 계약 내용이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스톰제트 부대 해가지고 과거 그 와그너 그룹 그처럼 이제 제수용병 약 한 10만 명을 그 충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북부 전선 지베르 치체냐 여기 지금
투입을 하려고 그런다. 그리고 2024년도에도 대폭 무기를 그 보강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핵미사일 자맛, 그 다음에 신형 전략 폭격기, 반공 무기 체계, 핵 잠수함 이런 것들로 이제 새로 그 병력을 무기 체계 전력을 증강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은 자 우크라이나는 그야말로 그 잽이 안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이제 점점 더 암울해지는 그와 같은 그 현상들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론도 계속 더 키우자 그러면서 이란과 이제 협정을 맺어가지고 2025년까지 약 한 6천여 개 그 가미가세 드론을 지금 만든다. 그리고 이 중에 3분의 2는 이제 러시아에서 생산한다. 그렇게 전부 합의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불레다 축선 맨 밑에 있는 항구 도시가 마리우폴인데 이 마리우폴하고 러시아 내륙 간의 그 철도를 지금 새로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방 부대와 이제 군수, 병참, 보급망 이런 것들을 그 구축하기 위한 그런 그 이제 목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푸틴은 자 이제 뭐 완전히 저 사진에서 보다시피 지금 이제 완전히 이상한 그 아주 그 저 자신 뭐 저 만만한 그런 그 인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전쟁 목표는 결코 우크라이나가 아니다. 그러면서 서방 진영이 우리의 목표 또 이렇게 또 이제 서방 진영을 긴장하게 만든다 그 말이죠. 1월 9일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당연히 뭐야 너희들하고 싸우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이제 대선도 다가오고 이제 이번 3월 15일 17일 요 사이에 대선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대러시아 이 푸틴이 지휘하는 영도하는 이 대러시아가 치사하게 이거 한 줌도 안 된 이 우크라이나 상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상대는 이 서방이다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만약 전쟁을 좀 더 하더라도 우리가 이와 같은 큰 명분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걸 이제 국민들한테 알릴 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면서 서방 진영과의 전쟁 성격, 이런 것들을 이제 요새 들어와서 부쩍 이제 그 강조를 한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서방으로부터 모든 이런 진영들이 완전히 우리 러시아의 국가성을 완전히 이게 망가뜨리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전략적인 그 패배, 이런 것들을 전부 그 도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놈들이 러시아의 진정한 적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올 초에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러시아 사회의 분위기 자체는 자 전쟁 초기보다 그리고 2022년 대단히 암울했는데 2023년도 뭐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그때보다 지금 대단히 낙관적인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다. 그 얘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선을 바로 이제 코앞에 앞둔 이 푸틴 입장에서는 웃음이 지금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또 주민들 스스로도 전쟁 2년 해보니까 너무 이건 우리 완전히 그 일상화돼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당연시하는 그런 분위기고 그다음에 푸틴 중심의 우리 러시아 사회 이거를 이제 좀 더 견고히 다져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프로파간다도 있고 하여튼 이와 같은 그 분위기가 러시아 사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 그래서 이번 3월 15일 날 17일 이 사이에 이제 벌어진 이 푸틴의 대선 이거는 승리는 뭐 100%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 대선에서는 이제 푸틴은 그게 루슬란 통일 러시아 당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완전히 정당 다 빼고 이제 완전히 무소속으로 지금 개인 그 뭐 1인 완전히 입후보를 한 거죠. 1인 입후보 자격으로 지금 나오는데 이게 뭐 100% 당선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앞으로 그럼 과연 전쟁이 어떻게 지속되고 또 앞으로 서방의 어떤 이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문제, 그 다음에 유럽 지역에서 확전할 그런 가능성, 그 다음에 이 평화협상 전망 이런 것들을 간략히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지속될까 이 전쟁이 대부분은 전부 다 2025년까지 지속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트럼프가 올 11월 달에 재선에 성공했을 경우에 자, 이제 내년 초에는 이제 종전 협상을 제의할 거고, 여기에 따르면은 이제 러시아 요구대로 종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 왜냐하면 이 트럼프 자체가 이 전쟁을 이제 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럼 만약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더라도 그래도 2025년 이후까지는 전쟁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군사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자 이런 의미에서 아직까지 이제 기대던 목표가 아주 미달성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앞으로 전쟁을 더 할 필요성이 있다. 아까 4개주를 지금 합병했다고 하는데 아까 예컨대 이 도네츠 주에서 지금 현재 40%를 더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 수용이 계속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 그러면서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불안정을 계속 야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휴전을 얘기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 하는 거죠. 지금은 계속 전쟁한다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바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할 때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소모전 상태에서 우리는 자원은 충분하다. 그러니까 진짜 잘 파놓고 계속 때리면 날리면 된다. 이제 그렇게 러시아를 생각하고 있고 러시아가 특히 그 이제 반격에 실패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이제 판단을 러시아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전쟁 이제 앞으로의 전쟁 이 소모전이 계속 지속될 거고 이 때문에 누가 오래 버틸까 여기에서는 이제 러시아가 우리가 오래 버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해서 자 지금 현재 전쟁 발발 이후에 작년도 보면은 우크라이나 지원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87%가 급감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작년 8월에 10월 그 사이에 보면은 21억 유로에 달하고 이제 최저금액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결코 이제 하마스의 그 이스라엘 침공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방하고 나토가 지금 현재 계속 우크라이나와 들여다봤는데 갑자기 이스라엘도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서방 진영 내에서도 이제 미묘한 그런 그 어떤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먼저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그 피코라는 사람이 대선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제 푸틴하고 완전 절친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무슨 뭐 의사결정할 때 이제 푸틴 편에서 이제 거둘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폴란드 선거 과정에서도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이거 중단한다. 뭐 이런 그 후보자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그러나 여기 대해서 저 폴란드 총리는 이건 사실과 다르다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새로 사는 무기 이런 거는 우크라이나한테 안 주지만은 그러나 기존에 우리가 이용해왔던 이제 이런 장비나 시스템 이런 것들은 전부 우크라이나를 얼마든지 준다 우리는.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우크라이나 그 무기 지원 관련해서 이제 장애물은 미국의 그 공화당 하드라이너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그 지원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2월 13일 날 이제 미 상원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 그 560억 유로에 달하는 이 예산안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하원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이 70대 29로 통과가 됐다. 이제 그리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1180억짜리 이 대규모 이제 그 지원급 파켓이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들어가고 이스라엘도 들어가고 이제 멕시코 국경 그 강화 예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일단 하여튼 상원은 통과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확전 가능성. 지금 현재 아까 얘기대로 푸틴이 제 얘기 하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아까 얘기대로 우리는 뭐 폴란드나 그는 뭐 라트비아나 이런데 전혀 관심이 없다. 투칼슨하고 인터뷰할 때는 그 말을 해놓고선 그 다음에 또 다뤄서서는 1월 초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우크라이나 이런 거 안 쳐다보고 지금 이제 우리의 적은 서방 진영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헷갈려서 그러는데 계속 전쟁으로 이제 점령을 과연 푸틴이 확대할 거냐. 그러니까 푸틴의 그 제국주의 야심 이런 것들이 여전하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그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인접 국가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몰도바나 이 조지아 같은 경우도 러시아 위협하에 놓여 있다고 잔뜩 긴장하고 지금 현재 이 국경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우크라이나 엄청나게 그 난민이 발생하고 있고 불안정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발틱 3국조차도 자, 러시아하고 벨라루스의 국경망, 이거를 이제 전부 그 강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토 차원에서는 러시아를 상대로 예컨대 이제 기동훈련 하는데, 스테트페스트 눈, 자, 이 기동훈련, 여기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발틱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한 4개월간 앞으로 이 훈련이 지속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한 9만 명이 지금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전쟁에서, 이 훈련에서는 이제 핵투발 훈련, 이런 것들도 전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평화 협상 관련해서 자 이제 간략히 얘기를 하면은, 여태까지 전쟁 발발 이후에 최초의 이제 그 평화협정, 진정으로 제대로 된 평화협정, 뭐 이런 것들이 양 진영을 중심으로 이제 계속 개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24일 날 전쟁 났는데 27, 8, 그다음 3월 초까지 계속 이와 같이 이제 양 그 진영의 협상단들이 모여서 이제 야 너들 조건은 뭐냐, 우리 조건은 뭔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쏟아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제 완전히 제대로 된 것이, 자 3월 29일 날 그 당시에 그 이스탄불에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평화를 제시를 했는데, 자 여기에 따르면은 빨리 휴전하자 하면서 러시아 니들은 빨리 철수해라. 그러니까 2022년 2월 24일 날 이전 국경으로 빨리 철수하라. 그 얘기를 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중립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 영토에 이제 외국군들 주둔시키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면서 자, 이 P5가, 그때 유엔의 P5가 상임이사국이 이제 우크라이나 안보를 보장하고, 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서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러나 이 러시아는 자나 깨나 지금 하는 얘기가 너들은 빨리 무기 내려놔라, 이 얘기만 주구장창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서 이와 같은 그 평화협상 계속 진행되다가 이제 4월 초에 22년 4월 초에 부차 지역에서 민간인 학살 사건이 이제 폭로됨으로써 이후에 이제 두 나라 간의 그 협상 이런 것들은 완전히 결렬됐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국제사회가 그래서 이 평화협상을 위해서 중재의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이 계속 이제 그 제의를 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표단이나 유엔 차원에서도 했고, 중국도 와서 했는데, 중국은 작년 3월 달에 했는데 12개 평화안에서 했는데 뭐 내용이 별 볼 일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평화협상 관련해서 이제 입장을 보면은,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니들이 무조건 점령지에서 철수하고, 그 다음에 크림 먹었던 거 토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국경 이거 완전히 회복하면서 우리의 독립과 우리의 주권 이런 걸 존중해라. 그리고 지금 2년간 이 전쟁하고 있는데 전비 이건 반드시 니들이 보상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자, 이 전범들 반드시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제 그 법정에 세우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크라이나는 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는 무조건 항복하라. 그리고 또 서방에 대해서 야 무기 일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데 가서는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이 돼야 평화 이 협상이 가능하다, 있다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러시아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 관련해서는 이제 러시아가 언제 하냐, 그러면 이 평화협상 제의를 언제 할 것이냐. 자, 이 얘기는 돈바스가 완전을 이제 러시아 손아귀에 들어간 다음에 정전 협상 제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야 이제 국내적으로 명분도 생기고, 그다음에 그때까지는 계속 이제 군사적으로 재정비하고 추가 동원도 하고, 뭐 이제 또 필요하다면 공격도 하고 이럴 필요도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두 개 카드를 이제 동시에 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다, 지금은 아니다. 그러나 나중에 완전 점령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도네츠크의 남은 40%를 완전 점령한 다음에 그때 가서야 이제 제대로 된 그 협상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나 지난 연말에 푸틴이 무슨 미국 측에다가 평화 협상 제의를 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미국이 반대를 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미국 입장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평화 협상의 그 주 당사자는 한쪽은 러시아고 한쪽은 이 우크라이나가 돼야 된다. 이게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빼버리고 지금 하자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빼고, 너하고 나하고 이제 큰 틀에서 전부 해가지고, 나머지 잔잔한 건 미국 너희들이 우크라이나 요리해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건 결코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고, 또 러시아 전체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평화협상 이거는 앞으로 그 시기가 아직 안 됐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사진에 보는 이 사람이 이제 브릿랍 이 사람이 미국의 그 공군 대장 출신인데 예전에 나토 그 총사령관을 했습니다. 13년부터 2016년까지. 자, 이 사람은 또 무슨 얘기를 하면 지금이 평화협상 적기다 지금 현재. 그러면서 계속 평화협상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 진영이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무기 지원하는 거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 이거 피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 6월 달에 너희들 공세하는 거 봤더니 완전히 실패로 끝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좀 더 준다고 상황이 역전될까? 천만의 말씀. 자, 이런 얘기를 지금 현재 브릿럽 장군이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현재 드론이나 포병탄이나 군병력 이런 거 전체적으로 볼 때 한마디로 전반적인 군 전력들을 볼 때 완전히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우세한데 이 상황을 과연 언제까지 끌고 갈 거냐 이런 그 현실적인 어프로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방 지도자 어느 누구도 지금 현재 러시아 패퇴될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무기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이제 브릴럽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눈에 비치는 우크라이나 그 현실 볼 때 실지 영토 회복한 거, 약 20% 뺏긴 거 이거 다시 재탄환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브릴럽은 얘기를 하고 있고, 2년간의 그 전쟁 이렇게 쭉 자기가 지켜봤는데 이 소모전,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신속한 전쟁 승리 전망 이런 것들은 전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런 얘기. 그러나 이 평화협상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황 양진영 모두 관심이 없다. 러시아도 관심이 없고 우크라이나도 관심이 없다. 그 의미에서 협상 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아까 얘기대로 전쟁 승리할 경우 전쟁 승리라고 하는 건 이제 완전히 이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탈취를 해서 그야말로 푸틴이 전쟁 승리다 얘기를 할 경우에 러시아 요구 수용을 전제로 해서 평화협상 그러면서 종전으로 가자 이런 것들이 이제 푸틴의 컨셉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방의 입장이 근본적으로는 바뀐 게 없지만 그러나 조금씩 미묘한 그런 그 변화들이 감지가 됐다. 그러니까 서방의 입장을 보면 우선 러시아의 군사적인 승리 이거는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 패배 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그 전쟁 승리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하는 건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 완전히 그 작년도 싸우는 걸 볼 때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평화협상으로 종전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서방 입장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또 어떤 사람들은 4개조 이 합병을 인정한 상태에서 종전을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할 때 비록 젤렌스키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태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벨로누 데스 아그레소어스 이 얘기 공격자들의 어떤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런 프리미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가 공세를 취했기 때문에 공격하고 나서 이 정도 땅 먹는 거는 있을 수가 있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또 서방 진영에서 이제 일부 인사들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 그러나 푸틴은 전쟁은 아직 안 끝났다. 그리고 4개조 합병했지만 아직 완전히 지금 안 끝났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가 지금 현재는 이제 드론, 포탄, 미사일 이런 거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여유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푸틴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러시아 나토국 공격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우려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쟁은 자 지금 현재 진지전의 연속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차나 장갑교를 대동하고 야포 뭐 이런 게 뒤따라오고 항공과 위에서 때려주고 이와 같은 그 어떤 이 서방이 그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전쟁 양상 이런 것들은 이 우크라이나 땅에서 앞으로는 있을 뭐 그럴 가능성이 드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현재 이 진지전하면서 야포 뭐 전차 저 드론 이런 걸로 때리는 그런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푸틴이 그 대선 승리 후에 또 공세작전을 이제 지속시킬 것이고 25년까지 전쟁이 휴전 시기가 아직 멀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대선은 원래 3월 31일 날 치르기로 됐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 초에 자, 이 젤렌스키가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전쟁 중이기 때문에 자, 이거 국력을 여기다 이제 소비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국론 분열을 그 야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대선 이거는 연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현재 계엄하기 때문에 지금 선거가 이제 허용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20% 점령을 하고 수백만 명이 지금 이제 650만 명이 외국으로 지금 피난 중이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뭐 370만 명 가까이가 장소를 옮겨가서 지금 피난 중이고 그다음에 여러 그 공군 건물도 파괴된 이런 상황에서 자, 저 대선 이 선거를 치른다는 게 이게 물리적으로도 안 되고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그 헌법에 따르면은 완전히 이 대통령의 그 임기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when a successor is sworn in 해서 완전히 후계자가 선서를 할 때 그때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젤렌스키 후임자가 없기 때문에 젤렌스키의 그 임기는 법적으로는 5년이지만 계속 지속된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계속 대통령으로서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5년이 지나도 가능하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대단히 감사하고 자, 여태까지 이제 이번 전쟁의 이제 2주기 그 종합평가 총정리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 또 다른 주제로 다음 영상에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